18페이지 6번 문제. 지면의 수직 방향으로 초속 40m를 쏘 올라오는 공의 t초 높이가 t초 후에 높이가 다음과 같은 관계로 써진답니다. t에 대한 2차 방정식 형태로. 근데 공의 높이가 60m가 될 때는 몇 초 후입니까? t초라고 되는 이 t값은 시간을 말합니다. 몇 초?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 식 있죠.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40t는 높이를 말하는 거야. 써있잖아요. 높이. 근데 높이가 60? 이란 뜻은 여기는 관계식이 60이 된다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5t 의 제곱 플러스 40t가 t초 후에 높이를 나타내는 식이야. 이게 뭐가 뭔지만 잘 알면 돼요. 이 식은 t초 후 높이 얘 관계식이에요. 근데 걔가 60이라잖아요. 방정식 푸는 겁니다. 양변을 마이너스 얘를 일단 이항시키면 5t제곱 마이너스 40t 플러스 60은 0이 되고 얘를 t에 대해서 2차 방식이니까 5로 나눠봅시다.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2는 0. 곱해서 12 더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숫자 뭐였나요?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2. 그렇죠? t-2 곱하기 t-6 곱하면 12 더하면 마이너스 8이 되니까 얘가 0이 되는 t값 앞에 게 0이 되는 값 또는 뒷게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2초 후 또는 6초 후에 높이 60m에 도달합니다. 근데 왜 답이 두 개죠? 이 그림에 잘 나와있네요. 공을 쏘아 올렸죠? 근데 쏘아 올리면 이게 우주 밖으로 튀어나가는 게 아니잖아. 중력 힘에 따라서 물체를 쏘아 올렸을 때 힘과 중력이 빨아버리는 속도가 서로 같아지면 딱 멈춰요. 그 다음부터는 물체를 던진 속도보다 중력이 빨아들이는 속도가 더 크게 되면 그때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올라갈 때 60m를 지나갈 수도 있지만 내려올 때 60m를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항상 답이 두 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답이 이런 경우는 두 개. 2초 후 또는 6초 후.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 이게 물론 기말고사 범위이긴 하겠지만 시험 문제 너무 우리가 쉽게 훅 하고 지나가다 보면 놓칠 때가 있는데 공의 높이가 60m가 되는 것은 60m가 되는 처음 60m가 될 때 처음으로 60m가 되는 지점은 공의 높이가 처음으로 60m가 될 때는 몇 초입니까? 그러면 정답은 2초만 됩니다. 처음이니까. 2초에 60m 내려와서 6초 후에 60m. 근데 처음일 때니까 2초를 말한다는 거죠. 혹은 두 번째 60m가 될 때는 몇 초입니까? 그러면 그때 6초가 되겠죠. 문제 조건에 맞게 잘 푸셔야 됩니다. 마지막 공이 다시 지면에 떨어지는 것, 이게 아마 저번 시간에서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공이 다시 지면에 떨어지는 것, 이건 높이가 얼마라는 얘기죠? 0이 된다는 뜻이에요. 지면에 닿았잖아. 그럼 지면에서부터 높이 값인데 지면에 닿아 있으면 높이는 0이겠죠. 그러니 저기 아까 관계시겠죠?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40t 계속 써먹는 겁니다. 높이, t초 후의 높이. 근데 그 높이가 0일 때 그럼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눠봅시다. 그럼 t제곱 마이너스 8t는 0. 따라서 t값이 0 또는 8초. 근데 0초라는 거는 물체를 쏘아올리지 않았으니까지. 물체를 안 쏘아올렸으니까 당연히 바닥에 붙어 있겠죠, 물체가. 그러니까 0초일 텐데 공이 다시 지면에 떨어지는 거잖아. 다시 지면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일단 쏘아 올라서 높이값이 최고 정점을 찍고 다시 밑으로 내왔을 테니까 0초는 아닐 거라는 얘기예요. 쏘아 올렸잖아. 결론은 8초겠죠. 8초 후에는 다시 지면에 닿습니다.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해됐나요? 네. 좋아요. 또 질문요?
69에는 질문 없나요? 69에 뭐 10번 이런 거 괜찮습니까? 8번? 일단 상관 8번 봅시다. (69페이지의) 8번 문제. 반지름 길이가 5cm인 원이 있답니다. 근데 이 원의 반지름 길이를 x만큼 늘려서 새로운 원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넓이가 39파이가 됐답니다. 이때 물음에 답하시오. 첫 번째 봅니다. 원래는 이게 반지름이 5짜리인 원이 있었던 거예요. 원의 중심에서 원의 끝점까지 반지름이 5짜리였던 거예요. 근데 이 원을 xcm 늘렸답니다, 내가. xcm인 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xcm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그만큼 늘렸다고 칩시다. 네. xcm 늘렸어요. 그만큼이 xcm라고 합시다. 그럼 이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일단 반지름을 2번 곱한 다음에 파이를 붙이지 않나요? 넓이 구하는 공식은? 됐지? 그럼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x 플러스 5가 되겠죠. 맞아? 집중해. 맞는 거죠? 반지름을 제곱한 다음에 파이를 붙입니다. 그게 넓이입니다. 이 파란색 원의 넓이. 근데 이걸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이죠. 두 개항을 더한 다음에 제곱한 식. 일단 앞에 거 제곱, x제곱. 2를 곱하면 5x, 거기에 2배, 플러스 10x. 끝에 거 제곱, 플러스 25, 파이. 이게 파란색의 넓이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저 파이 처리 잘 하셔야 됩니다. 반지름 자체가 x에 대한 관계식이니까 x에 대한 관계식은 x 플러스 5를 제곱하는 거, 파이를 제곱하는 게 아니야. 앞에 있는 x 플러스 5의 제곱을 쓰시고 그 뒤에 파이를 갖다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처음의 넓이는 얼마죠? 처음의 넓이는 25파이잖아. 이게 처음의 넓이. 그 다음은 이게 변형됐을 때 넓이. 그랬더니 이제 관계식을 만들어야 되죠. 그렇게 만들었더니 늘렸더니 넓이가 원래 넓이보다 39파이만큼 늘어났답니다. 그럼 이 파란색 넓이는 변형된 넓이는 원래 넓이에 얼만큼 더해야 되죠? 39파이를 더해야 되는데 변형된 넓이는 저거였네요.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5파이. 그 넓이는 원래 넓이 25파이에다가 25파이에 39파이를 더한 거니까 64파이예요. 그럼 파이 약분하면 이게 남네. x제곱 플러스 10x 64일로 넘어오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얼마예요? 30 9인가요? 네. 그럼 곱해서 마이너스 39 더해서 플러스 10이 되는 숫자 13과 3 13쪽에 플러스 그 다음에 3에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13x에 마이너스 3x를 더하면 딱 10x가 나오네요. 그러므로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3 x 마이너스 3은 0. 따라서 x값이 마이너스 13 또는 3인데 늘어난 변 길이가 마이너스 13cm일 리는 없잖아. 네, 그래서 x는 3. 얼마큼 늘려야 됩니까? 3만큼 늘려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됐니? 약간의 이건 뭐 약간의 거의 똑같은 겁니다. 근데 약간의 차이를 둔다면
아까 넓이 구할 때 여기서 전개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바로 구하셔도 괜찮아요. 이만큼. 새로 만들어진 넓이는 x 플러스 5의 제곱 파이야. 근데 이 새로 만들어진 넓이는 결론은 얼마가 됐어야 되죠? 64파이가 됐어야 되잖아. 원래 넓이는 25에 39를 더하는 거니까 64파이. 근데 64에서 64는 뭐의 제곱이죠? 8의 제곱이에요. 8의 제곱. 따라서 양수값 x 플러스는 밑에는 양수값 플러스 8과 같아야 되므로 x값은 3. 뭐 이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일일이 다 전개하지 않고 인수분해하지 않고 제곱식을 이용해서 저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겠죠. 네. 책에서는 그냥 이렇게 2차 방식꼴을 만들려고 그랬으니까 아까 푼 대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이런 말까지 없으면 간단히 제곱 형태로 x 값을 구할 수도 있다. 네, 또 질문이요? 10번 한 번만 해볼까요? 9번과 10번이 똑같은 유형인데 9번보다는 10번이 좀 더 모양이 좀 안 이쁘기 때문에 10번으로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 가로와 세로 길이가 각각 30, 20인 직사각형 모양의 꽃밭에 폭이 각각 일정한 일직선 길을 내려고 한답니다. 길을 제외한 꽃밭의 넓이가 375제곱미터가 되려고 할 때 x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핵심은 지금 꽃밭의 넓이라는 게 전체 넓이에서 길의 넓이를 빼면 되죠. 그러면 꽃밭의 넓이가 나와요. 근데 길의 넓이를 구할 때 이런 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돼 있는 이 도형의 이름이 이렇게 돼 있는 이 도형의 이름은 뭐죠? 평행사변형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 평행사변 넓이를 밑변이 x이며 높이가 20인 이런 직사각형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저 평행사변 넓이를 이렇게 직사각 형태로 바꾸면 넓이가 달라지나? 넓이 똑같잖아요. 그럼 저렇게 평행사변 넓이를 보지 말고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본다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 길의 넓이를 빼내면 되는 겁니다. 여기 길의 넓이를 빼내면 꽃밭의 넓이가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가운데를 길이 지나다니면 계산하기 힘드니까 다시 이 그림에서 직사각형 모양의 전체 밭의 넓이에서 직사각형 모양의 전체 밭에서 여기 있는 길을 약간 이동시킵니다. 길을 이동하라는 얘기는 가운데다가 저렇게 길을 내놓으면 계산이 불편하니까 저 길을 왼쪽이나 오른쪽 혹은 위나 아래쪽으로 한쪽 벽 쪽으로 밀어붙인다는 뜻이에요. 어느 쪽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운데 이렇게 세워져 있는 길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누워져 있는 길은 위나 아래쪽으로 밀어붙인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식의 길이 한쪽에 몰아붙여져서 길이 일로 가겠죠. 그럼 얘를 빼고 남는 나머지가 내가 구하려고 하는 꽃밭의 넓이인 거예요. 여기가. 됐지? 그럼 꽃밭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전체 넓이에서 길의 넓이를 빼는 거냐? 그럼 전체 넓이는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려면 이제 문제가 힘들어진다고 했지. 아까처럼 원래 이제 꽃밭의 넓이는 전체 넓이에서 길의 넓이를 빼시고 그러면 전체 넓이 구한다면 또 길을 일일이 빼다 보면 여기가 문제가 돼요. 여기 부분. 이 두 분이 겹치다 보니까 얘는 뺐다가 다시 또 더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지 않고 우리는 이제 직접 이렇게 밖에 있는 도형으로 문제를 다시 푸는 겁니다. 밖에 있는 도형은 직사각형 모양이니까 직사각형 가로와 세로만 알면 이 꽃밭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원래 가로가 30인데 30에서 여기 x를 뺐잖아요. 그럼 가로 길이는 30-x가 될 테고 원래 세로 길이가 20인데 20에서 똑같이 x 길이를 뺐죠? 그럼 세로 길이는 20-x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얘네들을 곱한 게 꽃밭의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20-x 곱하기
30 마이너스 x. 그게 375라는 꽃밭의 넓이가 나옵니다. 자, 남은 건 2차 방식인데 지금 이게 375 때문에 계산이 안 되죠? 넘겨줘야 됩니다. 그럼 이 가로는 풀어줘야 되겠죠? 풀면 x제곱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0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0x, 그럼 마이너스 50x가 나오겠네요. 그럼 상수항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600. 대결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375는 0. 그럼 x제곱 마이너스 50x 이걸 계산하면 플러스 225는 0. 그럼 곱해서 225 더해서 50이 되는 게 뭐 있나요? 45와 5가 있답니다. 부호는 둘 다 마이너스 5가겠죠. 따라서 이게 인수분해가 x-45 하나, x-5 하나 이렇게 인수분해 되실 텐데 x값이 45와 5가 나올 텐데 이게 지금 꽃밭에 이 폭이 45면 말이 안 되잖아. 가로 전체 폭 30, 세로 전체 폭 20인데 이 x는 0보다는 커야 되겠지만 일단은 20보다는 작아야 되죠. 세로 폭보다는 일단은 세로가 가로가 세로보다 크니까 그래도 세로 폭보다는 작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중에 여기 범위 찾는 값을 보다 보니까 x는 5밖에 없더라. 그래서 5m씩 네, 길의 폭을 잡아주면 저런 꽃밭의 넓이 375m가 나온다. 제곱미터가 나온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저렇게 평행사변이나 직사각형처럼의 어떤 길이 나오면 한쪽으로 그냥 평행사변을 직사각형으로 취급하고 그냥 한쪽으로 벽을 더 밀어요. 그 길의 넓이를 직사각형 꽃밭의 한쪽으로 다 밀어버려서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지 말고 양쪽 모서리를 지나가게 만들어서 내부에 있는 직사각형 넓이로 구하시는 게 훨씬 더 계산이 편하다는 겁니다. 전체 넓이 빼기 길 넓이 하다 보면 아까 말했지만 이쪽 길 넓이 빼고 이쪽 길 넓이 빼다 보면 가운데는 여기가 두 번 빨셈이 돼요. 그럼 또 다시 여기를 넓이를 한 번 더 셈해줘야 돼. 불편한 일이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귀찮은 일이 되고 그렇게 해서 답은 나옵니다. 근데 왜 쉬운 방법도 왜 굳이 어려운 방법이에요? 이게 더 쉬운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훨씬 더 쉬운 방법이다.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아까 70페이지 몇 번인가요? 그럼 질문이? 네? 아까 70페이지 질문 있다고 그랬는데? 아, 5번이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세요. 다른 분들? 질문 없었니? 3페이지 20번. 어떤 정사각형의 가로와 세로길을 각각 3과 2만큼 길게 하여 만든 직사각형의 넓이가 처음 넓이의 2배랍니다. 처음에 정사각형 한 변 길이를 구하시오. 처음에 있는 정사각형을 이렇게 그려놓도록 할게요. 처음에 있는 정사각형이에요. 근데 걔를 가로는 3만큼, 세로는 2만큼 각각 길게 만든답니다. 가로는 2만큼, 세로는 3만큼. 네, 이렇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늘렸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처음 정사각형 넓이의 2배가 됐답니다. 그럼 처음 정사각형 넓이는 얼마예요? x 제곱이죠. 한변길이 x인 정사각형이니까. 그러면 처음에 이 첫 정사각형 한변길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그냥 x라고 합시다. 근데 가로는 얼마큼 늘렸냐면 2만큼 늘렸죠. 세로는 3만큼 늘렸어요. 그럼 바뀐 도형의 넓이는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3을 곱한 값이지. 그 넓이는 처음 넓이 x제곱의 2배가 된다. 어떻게 괜찮겠어요? 지금? 그럼 전개합시다. 좌변 전개하면 x제곱 3x 더하기 2x 5x 플러스 2, 3은 6은 2x제곱. 얘네를 다 우변으로 이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곱의 개수를 양수로 바꿔야 되니까. 그럼 다음 넘어가면 2x제곱 빼기 x제곱이니까 x제곱. 부호는 다 반대로 바뀌어서 이렇게 되겠죠. 인수분해 필요합니다. 곱해서 마이너스 6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숫자. 마이너스 6과 플러스 1이에요. 그럼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1, 0. 따라서 x값 마이너스 1 또는 6. 근데 변기는 마이너스 1은 넓이의 마이너스 1은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한 변 길이, 이 정사각형 한 변 길이는 6이었다. 이런 거죠. 또 질문이요. 대각선의 개수가 65개인 다각형은 몇 각형입니까? 라는 거예요.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방법인데, 잠깐 봅시다.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이 정도만 그려놓을게요.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입니다. 대각선을 긋습니다. 대각선은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몇 개죠? 이건 2개입니다. 대각선의 개수는 2개. 얘는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셋, 넷, 5개. 얘는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5, 6, 7, 8, 9개가 나와요. 그럼 이렇게 계속 긋다 보면 언젠가 65개라는 대각선이 나오겠지. 이게 어디까지, 육각형도 안 되고, 7각형, 8각형, 9각형쯤 어딘가 보면 나오겠죠? 65개라는 대각선이. 이런 방법이라면. 못 찾는 거죠. 이런 방법이라면. 다 해봐야 되니까. 근데, 뭐에 포인트를 맞췄냐면,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 아마 13번에 나와 있을 겁니다. 13번이 힌트인 게, 대각선 구하는 공식이 나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몰랐다면 어떻게 돼? 만약에 몰랐다면. 중2 때 배웠던 경우의 수는 확률 있죠. 그 내용을 경우의 수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쪽 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몇 개죠? 한 개입니다. 이쪽에서 그을 수 있는 거 한 개야. 이쪽에서 그을 수 있는 거 한 개요. 이쪽에서 그을 수 있는 거 한 개인데 왜 한 개야? 이웃하는 거 빼고 자기 전체 4개 꼭점 중에 바로 이웃하는 거 빼고 자기 자신 빼고 나머지 쪽으로만 그을 수 있거든. 대각선이라는 걸. 몇 개를 기본적으로 빼게 되냐면 3개를 빼게 돼요. 됐니? 대각선 길이, 대각선의 개수가는 공식입니다. 그런데 총 꼭지점이 몇 개 있어요? 이런 꼭지점이 4군데 있잖아. 전체 꼭지점에서 3을 빼요. 3을 빼는 이유는 양쪽 이웃하는 쪽으로 선을 그으면 그건 대각선이 아니고 변이 되니까. 그 다각형의 모서리 있죠? 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는 없고, 그 다음 자기 자신 빼야 되니까. 총 3개를 빼고, 그런 꼭점이 여기 1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총 사각형이라 4개만큼 있어요. 그들을 곱해서 나온 답이 4개인데 실제로 2개밖에 안 그려지는 이유는 대각선이 이쪽에서 그으면 하나인데 또 이쪽에서 그어도 하나. 얘네들이 서로 뭐가 되냐면 중복이 된다는 얘기죠. 2번씩 중복이 발생합니다. 답을 구했더니 2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패턴대로면 얘도 그렇지 않을 거라는 얘도 똑같을 거라는 얘기죠.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총 2개입니다. 왜 2개죠? 그러면 총 꼭점 개수 5개에서 이웃하는 거 2개랑 자기 자신 빼면 3개 빼면 2개 나와요. 근데 그런 꼭지점이 몇 개 있어요? 한 개, 총 5개 있다는. 쓰자는 한 꼭점에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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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몇 개씩 있죠? 5번씩. 그 얘를 중복, 왔다 갔다 2번 중복 2로 나누면 되겠지. 됐니? 규칙을 찾는 거다. 그럼 여기도 한 꼭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1개, 2개, 3개. 왜 3개야? 전체 6개 꼭점 중에 자기 자신과 이웃하는 2개 빼고 남는 나머지 3을 빼고 그런 꼭지점이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얘도 3개, 얘도 3개, 얘도 3개, 얘도 3개. 총 3개가 6번. 꼭점 개수만큼. 근데 이게 이쪽 대각선 중복되니까 2로 나눈다.
이제 대략 이제 식이 나오잖아요. 이렇다 보니 대각선의 총 개수 구하는 공식은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은 안 바뀌는 게 뭐죠? 2분의는 안 바뀌어요. 그리고 뭐도 안 바뀌어요? 가로 빼기 3도 안 바뀌어요. 그럼 뭐가 바뀌는 거야? 사각형일 때는 이게 4가 들어가고, 오각형일 때 5가 들어가고, 육각형일 때 6 들어가고, 그럼 n각형이면 n이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되면 n각형의 대각선의 총수 구하는 공식이 나오는데 그 개수가 65개 이렇게 된 거예요. 맞니? 맞아? 양변에 1을 곱해. 그럼 n 곱하기 n-3은 130. 자, 원래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이거 풀려면 전개해서 넘기면 2차 방정식. 여기서 인수분 해보니까 n값은 n-13, n-13, 근데 10. n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n값은 13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10은 아닐 테니까. 근데 이래도 되는데 여기서 바로 답이 나와도 괜찮아. 이거는 어떤 숫자와 어떤 숫자의 간격이 이 숫자의 크기의 차이가 3만큼 나잖아. 두 수를 곱해서 130이 되는데 두 수의 차이가 3만큼 나는 숫자 두 개. 뭐가 있죠? 13과 10. 감각적으로 풀어줘도 됩니다. 그래서 n값은 앞에 있는 게 n값이죠. n값은 13. 뭐 이렇게 풀어줘야 되고 아니면 지금처럼 2차 방식을 푸셔도 괜찮아요. 이해하시겠죠? 네.